안녕하세요. 김경애의 결혼연구소입니다. 오늘부터 이 채널은요, 정말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초혼인 결혼과 재혼인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그런데 어디다가 상의할 데 없죠? 네, 저한테 댓글이나 문자, 카톡 보내주시면요, 요 영상을 찍을 만한 그런 사연들을 추려서 제가 결혼 전문가로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는 채널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제목, 재혼, 또 실패할까봐 겁이 납니다 하는 40대 중반 여성분의 사연을 요약했고요. 여기에서 내가 드러날까봐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각색을 했기 때문에 본인님은 완전 시크릿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성분의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6년 전에 전 배우자의 잦은 술자리와 늦은 귀가 그리고 외도 문제로 이혼을 했고요. 현재 고등학교 다니는 딸과 함께 친정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는 46살 여성입니다. 작은 음식점을 혼자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이혼 후에 정말 징글징글해서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음식점도 꽤 잘 되는 편이고요. 제가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더니 부모님도 이제는 딸도 좀 컸다고요. 엄마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지만 막상 누군가를 만나려고만 하면요.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답답해지고 겁이 납니다. 최근에 주변을 통해서 한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런데 전 배우자랑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그 경험 때문인지 이 남자분하고 몇 번 더 만났거든요. 조금만 연락이 늦어지거나 뭘 물어봤을 때 좀 애매하게 얘기하거나 이러면요. 또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어서 결국은 불안과 의심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먼저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끝냈습니다. 제가 행복한 재혼, 정말 보란듯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실패할까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지금 제 상태에서 만남을 해도 되는지, 또 재혼을 생각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 준비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지, 김경애 대표님의 조언을 꼭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애 결혼연구소 사연 잘 들었고요. 제가 요 분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요, 재혼의 경우는 이 여성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재혼 상담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게 되는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놀란다, 뭐 이런 네, 거죠. 네. 네. 그럼 이런 분에게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당연히 해야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첫 번째, 재혼이 두려운 진짜 이유 있죠. 네네. 요거는 뭐냐 하면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혼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 신뢰가 무너진 경험이 이 여성을 붙잡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데 네. 이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는요, 지금은 뭐 음식점도 하고 친정엄마나 딸하고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죠? 네네. 그러나 연애와 재혼, 결혼도 네. 힘들지만 이 무너진 신뢰 때문에 네.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본인을 움츠러들게 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네. 대인관계의 기본은 신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네. 다 열렬히 연애해서 결혼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네. 정말 우리 둘이는 결혼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네. 이래서 결혼을 했을 텐데 네. 이 외도라는 거 있죠. 네. 상간녀하고 바람 네. 피는 거. 네. 또 이분이 자세히는 안 썼지만
상간녀하고 바람핀 얘기를 들으면 뭐 별별 사연들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남자들 이래도 되나 네. 할 정도로 막 끔찍하게 네. 여자분의 그 가슴을 난도질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외도가 사람을 가장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럼요. 남남이었는데 결혼할 네. 정도니까 얼마나 사랑했겠냐고. 그러니까요. 그죠? 네. 자, 여기에서 이 여성분은 사람 믿어도 되는가? 네.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네, 네. 이 사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아까 어떤 분 만났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현재 상태를 보고 파악을 하고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 네, 네. 근데 이런 분들은요. 과거의 상처로 상대를 판단해. 즉 네, 네. 빛이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오목 렌즈를 대면 오목으로 보이죠. 그렇죠. 볼록 렌즈를 대면 볼록으로 보이죠. 네, 네. 즉 정상적인 그 굴절률이 아니라 네. 오목이나 볼록으로 이분 자체가 이미 되어 있어서 네. 남자분이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자극을 줘도 빛이 튀어나가는 게 이쪽 저쪽으로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네. 특히나 재혼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의 강박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설령 누구를 만나도 불신과 의심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서 네. 관계가 진전이 되기는커녕 이분처럼 네. 본인이 마음을 닫고 관계를 정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첫 번째가 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심리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심리 회복 탄력성이란 건 뭐냐 하면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극이 계속 들어오죠. 그렇죠. 자극이라는 게 이제 원어로는 스트레스라고도 하고 네. 충격, 상처라고 하는데 네. 자극이 들어와도 마음이 깨지지 않고 네. 다시 회복되는 능력을 심리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요. 네. 같은 자국, 요만한 돌멩이 같은 게 네. 텅하니 떨어져. 네. 이 여성처럼 지금 신뢰가 완전 바닥으로 깨어진 상태에서는요. 본인이 너무너무 얇은 유리야. 그렇죠. 그래서 요만한 자극만 들어와도 쨍 하고 갈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같은 자극이라도 내가 상대방을 품어안고 넉넉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쿠션과 같은 네. 그런 마음을 탄력 회복성을 가졌으면 요만한 돌멩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돌멩이가 와도 웍 하고 받잖아요. 그럼요. 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거는요 반드시 심리 회복 탄력성을 높여 주셔야 됩니다. 네. 일에만 몰두했다고 해서 바쁘게 산다고 해서 세월이 지나가서 오래 걸렸다고 네. 그죠? 5년, 10년 이렇게 네. 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적나라한 비유를 하나 한다면 네. 중랑천물이 아주 깨끗한 것 같죠? 네, 네. 갈고리로 이렇게 밑에를 후벼보세요. 네. 거기에 꽁치대가리, 콩나물대가리 다 올라옵니다. 네, 네. 내 마음속에 침잠돼 있는 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외면할수록 다음 관계, 새로운 관계에서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네. 이 사연자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심리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뭐 구청이나 또는 교회나 이런데 회복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네. 그거를 정말 프로그램이 좋거든요. 네. 그거를 나의 심리를 객관화해서 보면서 상처를 치유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야. 아. 건강해져야 뭐 운동도 하고 네.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마음도 건강해져야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요 심리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네. 두 번째는 땅에서 넘어진 사람 땅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하는 네.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돈 띄었죠. 네. 돈을 못 벌었어. 너무 가난했어. 그럼 돈을 벌어야 회복이 돼. 그쵸. 그죠? 네, 네. 마찬가지로 사람한테 입은 상처. 네. 그것도 객관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입은 그 외도로 인한 상처 있죠? 네. 어떻게 해야 치유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좋은 남자 만나서 네. 이 남자가 나를 믿어주고 네. 그다음에 이 남자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믿을 만한 남자야. 네. 그랬을 때 저번에 그 전 배우자가
특별한 남자였구나. 네. 정말 이혼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다 회복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50 전이에요. 네. 남자분들은 50을 여자 나이 한갑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폐경이 될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네, 이 네. 여성분은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는 네. 재혼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딸 하나가 본인 양육이라도 이미 커서 거의 준독립 상태고요. 그렇죠. 또 딸아이가 굉장히 이 심신이 건강한 것 같아요. 엄마 빠이빠이 해도 된다. 결혼해서 엄마나 잘 살아라. 나는 할머니랑 살아도 된다. 막 이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딸을 잘 키웠어. 엄마가 열심히 살았나 봐. 네. 거기에다가 나이도 46이니까 아주 좋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50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열심히 살아서 딸에 대한 미래는 걱정할 거 없는 것 같고요. 따라서 조건적으로는 재혼하기 좋아요. 네, 그러나 맞아요. 이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계속 미루다가 이루고 50이 되고 51가 돼버리면 그때는 내가 재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니까 또 이중으로 상처를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심리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셔라.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만나라. 네. 만나서 재혼은요, 무조건 결혼 아닙니다. 충분히 연애해보시고 확신이 들었을 때 결혼하셔라. 그러면 땅에서 넘어진 사람, 그 땅을 딛고, 그죠? 네. 사람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재혼을 함으로써 완전히 회복되십니다. 자, 이상 김경의 결혼 전문가였고요. 여러분께서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유사한 사건을 각색해서 여러분한테 도움되도록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김경의 대표였습니다.